여러 가지 목적으로 시험을 보시는데 저희는 이제 공통 과목이고요. 과목은 이제 산업기사, 기사 같은 것을 강의합니다. 내용 자체도 같기 때문에 가볍게 보시도록 하겠고, 여기 학원에 오신 분들은 아마 소방 처음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는요 공통 과목이고요. 총 수업 시간은 5번 정도 됩니다. 그러면 5일이고 나머지 거는 이제 법규 정도 강의하시죠. 예전에는 교재가 한 권으로 되어 있었는데 자꾸 산업이 발전하다 보니까 교재가 두꺼워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20년 전에만 딸 때만 해도 한 권으로 했는데 이제는 뭐 책의 분량이 나중에 따시는 부분은요 더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격증은 빨리 따는 게 한마디로 빨리 줍는 게 임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여러 다른 말씀도 많이 드릴 텐데 일단은 가볍게 교재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의 구성은요 총 챕터 1부터요 챕터 5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소, 화재, 소화 방법 및 소화 약재, 그리고 피난, 건축 방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순서로 치면 저희가 이제 소방이기 때문에 화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화재라고 하는 거는 사실 화재로 인해 연소로 인해서 발생하는 인적 또는 물적 피해를 저희가 화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개념은 기본적인 자연 현상인 연소부터 보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적은요, 이걸 굳이 암기 과목으로 보셔도 되지만 암기 과목으로 보시기에는요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해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모든 공통 과목, 그러니까 모든 국가 자격고시가 똑같습니다. 용어 정리하시는 거예요, 용어 정리. 특히 소방 원론은요, 용어 정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그 표현들을 각각 용어 정리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어 정리가 끝나면요, 용어 정리에 대한 활용 보시는 거예요, 활용. 그러면 실제 시험 보시는데 그닥 문제는 없습니다. 나머지 거는요, 틀리시면 됩니다. 제가 항상 시험 보면서 말씀하는데 저는 국가 자격 시험 보면서 100점 맞으라는 소리 안 합니다. 100점은요, 대단히 비효율적입니다. 모든 자격증,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관리사, 기술사 포함해서 나라에서 시험 보는 거는요, 얘가 굳이 국가 자격, 전문 자격 논하기 이전에 그냥 편하게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과연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하느냐. 전공이시면 아마 이 자리에 안 오셨을 겁니다. 비전공이기 때문에 이게 처음 배우는 학문이고 처음 보시는 이제 국가 자격이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쉽게 얻으려고 학원에 오시는 게 그거 맞거든요. 그러다 보면 필요 없는 거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 없는 거는요. 필요 있지요. 근데 그건 학문이기 때문에 필요한 거고요. 국가 자격이었으면요. 굳이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실무는요. 여러분들 손에 자격증 따도 공부는 계속 하십니다. 밥 벌어먹고 살려면 계속 하시거든요. 발전하실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욕심내게 공부하시지 마십시오. 그 말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 대신 이제 4과목을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 이제 소방 원론 보시죠. 원론 하고요. 그다음에 법규 하고요. 구조 원리. 그다음에 이제 전공하죠. 전공은 기계냐, 기계, 유체냐 또는 전기냐 이렇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학원 커리큘럼상은요 전공을 먼저 한 번 더 개강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전공 끝나고 저희가 이제 여기 공통 과목을 개강했고요. 시험 보기 전까지 얘를 한 번 더 개강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시점에서 스타트를 했는지 제가 다 일일이 확인하지 못하지만 결과론적으로 기존에 하셨던 아니면 지금 원론부터 새로 하시던 크게 상관없이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 4과목 중에서 내가 과연 기본적으로 60점을 받을 수 있는 과목하고요. 40에서 50점을 받을 수 있는 과목을 나누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좋으면 그냥 얘도 60점, 얘도 60점, 얘도 60점, 얘도 60점 하면 좋은데 이렇게 점수 따면요. 저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장수생들이에요. 장수생들. 모든 시험을요. 평균 60점 이상씩 넘어서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보통 단기간에 합격하시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공부하시는 분들이야. 그러니까 얘도 조금, 얘도 조금, 얘도 조금, 얘도 조금. 가장 단기간에 합격하는 방법은요. 내가 이 4과목 중에서 어떤 것을 가장 좋아하느냐. 어느 과목에서 가장 쉽게 점수를 딸 수 있느냐. 그건 누가?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판단하시고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정 안 되면요. 최소한 한 바퀴는 돌려보고 그리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죠. 가장 기본적으로 보면요. 원론, 법규, 그다음에 구조 원리 이런 순서. 그러니까 물론 이제 순차로 보면 얘들은 우열순위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유체나 전기, 전공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보편적으로 보는 관점에서는요. 얘가 가장 어렵게 느끼시죠. 어려운 건요. 점수 40점 받으면 됩니다. 40점. 40점. 그리고 나머지 것들을 실제 60점 이상 받으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70점에서 80점 정도까지는 쉽게 나오고요. 90점 넘는 건요. 이건 또 어려운 예. 네. 그 중에 순수 학문에 가까운 걸 내거든요. 숫자들도 많이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제가 추천해드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연소 범위라고 하는 거 숫자들 나오는데 기본적인 숫자들은 외우시는 게 맞고요. 그렇지만 어느 특정한 숫자를 외운다라고 하면요. 그거는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 거는 버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거 안 되는 거는 그냥 버리면 돼. 그죠? 밑에 점수, 그러니까 40점에서 45점, 40점에서 50점은 쉽지만 실제 90점에서 100점은요. 훨씬 어렵습니다. 그죠? 내가 시간 대비, 투자 대비, 노력 대비 여러 가지 조건을 따졌을 때 고득점을 받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시험 위주로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 당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방 원론은요 구성이 연소입니다. 연소 기본이 연소죠. 연소라고 하는 거 저희가 화제를 할 때 어떻게 표현한다? 탄다 이렇게 표현하죠. 타는 거를 저희가 연소 이렇게 표현한다. 한마디로 고급진 표현이죠. 그죠?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표현하면 됩니다. 탄다. 아니면 뭐 산화 반응이다. 아니면 발열 반응이다. 아니면 발광 반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중요한 그냥 타는 걸 연소라고 합니다. 그러면 타는 걸 연소라고 하는데 연소와 화재의 차이는요. 그죠? 타긴 타면 그냥 연소고요. 그냥 타다 못해 이것이 결과론적으로 피해를 주면요. 우리가 그때부터는 화재 이렇게 표현합니다. 밥을 해먹기 위해서 가스레인지에 불을 켭니다. 그럼 무엇이 타나요? 가연물인 가스가 타는 겁니다. 그죠? 가스가 타는 걸 우리가 그냥 탄다라고 하지, 뭐 불이 났다, 피해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밥이라고 하는 거, 불이 연소라는 걸 통해서 사람이 필요에 따라서 연소하는 행위를 하면요, 그냥 그건 연소일 뿐이야. 이게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소방을 하는 이유, 그죠? 화재로 인해서 그게 사람과 생명, 그죠?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줍니다. 고로 그냥 타는 게 아니라 이 타는 것을 우리가 이제 꺼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런 모든 행위를 우리가 화재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왜 소방을 해야 되는지의 개념은 화재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피해를 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위는요. 당연히 불을 꺼야 되겠죠. 그래서 불을 끄는 거는 어떻게 끈다? 기본적으로 연소가 갖고 있는 요소들이 있죠. 많이 했던 거죠. 연소의 3요소. 그렇죠? 또는 4요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구성 요소들을 합해서 연소가 벌어지니까 그 구성 요소들을 한 가지씩 나사를 풀어버리는 거죠. 그런 것을 뭐라 그런다? 소화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화의 방법과 소화를 이루는 여러 가지 약재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피해를 줍니다. 화재가 피해를 주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하시나요? 열심히 도망갑니다. 그렇죠? 열심히 도망가죠. 왜?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이 도망을 가는 거는 우리가 고급진 표현 피난이라고 합니다. 피난. 피난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특정한 소방 대상물 어느 한 장소에서 본인의 재난이 발생합니다. 그 재난과 재해로부터 여러분들 저의 신변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안전한 장소 어디 옥외까지 이동하는 행위를 우리가 뭐라 그런다? 피난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 고급진 표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도망가면 돼. 그걸 피난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도망가기 위해서 어디로? 제가 이 교실에서 불이 나면요. 어디로 가나요? 출입문을 통하고요. 그 다음에 복도를 통하고요.
현관 출입문을 통하고요. 다시 계단을 통해서 건물 밖에 있는 출입문까지 빠져나가죠. 그런 것들이 소방에서 결정되어 있지 않고요. 다 어디에서? 건축에서 결정되어 있죠. 실제 불이라고 하는 거는 큰 건축물로 비교하면요. 이 대상물에서 실제 소방이라는 여러 가지 행위가 파트별로 이루어지는데 사실은 몇 퍼센트? 개인적으로는 한 90% 이렇게 평가합니다. 얘가 누구? 건축입니다. 건축.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열심히 배우고 있는 소방이라고 하는 거 큰 건물에서 배우면요. 얘는 그냥 오로지 기계, 전기야. 얘는요. 10% 안짝, 오히려 10% 보반도 미만. 얘는 현장에서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도 공사비 책정도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건축, 토목 공사비가 그 건설 공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그 안에 들어있는 기계 전기는요. 진짜 눈곱만큼 들어있습니다. 눈곱만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 너무 신경 쓴다라고 해도 뭐 어느 정도 사명을 갖고 하는 건 좋습니다. 사명과 팩트는요. 조금 틀립니다. 조그만 일을 하더라도 사명감을 갖고 하는 것과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건 차이가 지죠. 소방이 차지하는 비율은 낮지만요. 그러나 실제 우리가 할 수 있던 분야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게 사명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피난과 수단,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용하는 거 우리가 계단, 그죠? 엘리베이터, 그다음에 마감재 이런 거 표현합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 소방은 아니고요. 다 어디? 건축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법규적으로 또 이야기할 겁니다. 이게 이제 소방입니다. 이 큰 틀 아래서 계속 저희가 어쩌고 저쩌고 미주알 고주알 떠든다. 그래서 얘네들은 전체적으로 이해 위주로. 그러니까 중간에 기능사가 없습니다. 소방은요. 기능사가 없고요. 산업기사, 그다음에 기사, 그다음에 관리사, 기술사. 중간 과정이 없습니다. 소방 원론이 또는 이제 저희가 시설관리사에서는 안전관리론 이렇게 표현하고요. 기술사에는요. 연소공학, 방화공학, 이제 공학이라는 개념으로 불려지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해. 왜? 이런 것들이 기본이 돼서요. 결과론적으로 법규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기계, 전기 다 여기서 파생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좀 이해 위주로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암기할 건 좀 암기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루하지만 재밌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소입니다. 연소의 정의. 연소란 여기 나온 것처럼 빛, 열, 그다음에 산화 반응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다른 말로는요. 반응만 이야기할까요? 산화 반응이 있고요. 그죠? 첫 번째 산화 반응. 두 번째는요. 발광 반응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발열 반응이 있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우리를 얘를 뭐라 그런다? 연소, 결과론적으로 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화 반응이란 결과론적으로 뭐 당연히 산소를 필요로 하는 반응입니다. 사람이 사는 것과 불이 사는 건요 같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되면요 불은요 당연히 꺼집니다. 대기 중에 산소의 농도가 몇 프로? 대략 21% 있다라고 합니다. 얘를 산소의 농도를 낮추죠. 몇 프로? 한 15%까지 낮추면 이제 그때부터 불이 꺼진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럼 사람이 15%가 되면요. 그때부터 슬슬 갑니다. 그죠? 그럼 똑같습니다. 그리고 발광입니다. 그죠? 결과론적으로 연소는요. 빛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빨갛게 빛이 나오죠? 빛. 연소를 통해서. 그리고 또 하나 빛만 나오느냐? 뜨거운 열 에너지도 나옵니다.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연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부분적으로 산화 반응만 일어나면 그게 연소냐? 그렇지는 않다.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부식이라는 거 있습니다. 부식이라고 하는 건요. 금속을 어떻게? 금속이라고 하는 인위적인 상태입니다. 얘가 자연적인 상태는 아닙니다. 자연적인 상태는요. 광물질이 자연적인 상태죠. 광물질인 상태에서요. 얘한테 우리가 에너지를 줘서 인위적인 상태로 만들어 놓은 게 금속입니다. 그럼 가만히 두면요. 얘는요. 에너지를 받은 걸 어떻게? 토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자연적인 상태로 돌아가려고 해. 얘를 뭐라 그런다? 부식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얘도 결과론적으로
에너지를 줍니다. 열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뜨거운 열 정도는 아닌데 미치근한 거. 그리고요, 이렇게 에너지를 주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다? 얘도 산소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산소도 먹고요, 열도 발생해. 그런데 우리가 연소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무엇이 없나요? 발광이 없죠, 발광. 그래서 그런 큰 특징을 퉁 쳐서 우리가 연소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했던 거죠. 연소의 3요소, 연소의 4요소 이렇게 부릅니다. 연소의 3요소 그러면 가연물, 그다음에 산소, 그다음에 점화원,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연쇄 반응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가연물, 산소, 점화원 가지고도요, 연소가 벌어지고요. 가연물, 산소, 점화원, 연쇄 반응을 가지고도 당연히 연소가 벌어집니다. 그러면 왜 3요소와 4요소 차이가 있느냐? 그거는 이제 실제적으로 연소의 형태를 볼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삼겹살집에 가시면 숯을 가지고 고기를 구워 먹죠? 그럴 때 어떻게? 빨갛게 열이 납니다. 화염은 있나요? 숯불에? 화염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고기를 알맞게 구워 먹을 수 있도록 열 에너지가 나오죠. 결과론적으로 연소가 벌어집니다. 그러면 그때 빨갛게 뜨거운, 물론 끝에 보면 이렇게 불씨가 있는데 그것까지 따지시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가연물, 연소의 3요소만을 가지고도 연소가 벌어집니다. 이런 연소를요, 화염이 없는 연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무염연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표현은요, 얘를 훈소 이렇게 표현하고요. 다른 표현으로는 얘를 작열연소 이렇게 표현합니다. 결과론적으로 얘네들의 특징은요, 다 같은 뜻이야. 뭐가 없다고요? 화염이 없다고요. 화염. 그래서 연소의 3요소는요, 근본적으로 화염이 없는 연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연소의 4요소는요? 여러분이 삼겹살 구워 먹기 위해서 한참 구워 먹다 보면 기름이 똑 떨어지죠? 그럼 그 기름이 어떻게? 실제 기체화되면서 무엇이? 여러 가지 화학물질이 나옵니다. 화학물질과 화학물질이 반응하면서요, 무엇이? 화염, 불꽃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우리가 발염연소 이렇게 표현하죠. 크게 보면 무염과 발염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어떻게? 화염이 있으면 발염, 화염이 없으면요, 무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다른 연소의 표현들은요, 거의 없습니다. 왜? 얘를 궁극적으로 우리가 화염이 있다, 없다 정도. 그래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요,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돼요. 무염연소하고요, 훈소는 같은 개념이고요, 훈소하고요, 작열연소는 같은 개념입니다. 또 다른요, 표면연소. 좀 헷갈리실 텐데 얘는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따지지 마십시오. 같은 표현이야, 다. 무염, 훈소, 작열, 표면연소. 우리가 화염연소라고 하는 거 또 다른 표현은요, 표면연소가 아니라 표면화재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구조를 먼저 배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얘가 어디에 나오느냐? 어디에 나오냐? CO2 소화 설비의 약재량 계산에 신부화재, 표면화재 이렇게 표현합니다. 표면화재에서 무엇이라고 정의를 하냐? 가연성 가스 또는 인화성 액체에 의한 화재. 가연성 가스, 인화성 액체. 그럼 B급 화재죠. B급 화재. 그러면 B급 화재는 우리가 A급. 똑같이 타는데 B급은요, 재가 남지 않는 화재를 우리가 B급 화재 이렇게 표현합니다. 표현상으로 그런데 크게 이제 여러 가지로 분류 방법에 따라 어퍼치나 매치나 얘는 결과론적으로 화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기본적인 요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정리를 해야 돼. 이건 굳이 정의를 내릴 게 아니라 그냥 외워. 그리고요, 이 외운 것을 활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 뭐냐? 연소의 3요소, 연소의 4요소, 그 다음에 무염이냐, 발염이냐. 화염이 없으면서 연소를 하느냐, 화염이 있으면서 연소를 하느냐. 이렇게 구분한다. 가장 중요한 표현, 무염연소, 훈소,
자결연소, 표면연소는요. 같은 표현이고요. 표면연소와 표면화재는요. 전혀 엉뚱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얘는요. 같지 않다고요. 표면연소는 숯이 타는 거고요. 표면화재는요. 기름이 타는 거라고요. 그래서 숯이 탄다라고 하면 뭐가 없다고요? 화염이 없습니다. 여기 이제 그림이 있네요. 결과론적으로 액체 가연물하고 고체 가연물이요. 고체가 타나요? 액체가 타나요? 최종적인 형태는요. 최종적인 형태는요. 고체, 액체? 이야기 안 드린 기체가 타는 거죠. 초라고 하는 거 파라핀이죠. 얘는 형태는요. 얘는 고체고요. 그 위에 열에 의해서 녹죠. 무엇이? 농이 되죠. 촛농이 되죠. 얘는요. 액체고요. 최종적으로 심지로 타는 불꽃이 발생하는 이 부분은요. 무엇이? 기체가 되는 겁니다. 분해돼서. 그래서 최종적인 거 연소는요. 기체 상태에서 연소가 이루어집니다. 액체가 있지만 액체 가연물이 있지만 결과론적으로 에너지를 받아서 얘가 분해됩니다. 그죠? 기체, 가스화 상태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인 연소 상태는요. 가스입니다. 가스, 기체. 기체 분자들이 뭐 화학 반응을 하기에 쉽거든요. 액체와 고체는요. 화학 반응이 안 돼. 그래서 화학 반응이란 뭐다? 연쇄 반응이고요. 연쇄 반응 때문에 화염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형태는요. 기체 상태로 연소된다.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고체라고 하는 목재라고 하는 가연물이 있죠. 얘가 갖고 있는 어떤 가연성 가스 성분에 의해서 연소가 이루어집니다. 다 기체 상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들을 가지고 연소의 3요소, 연소의 4요소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중에 한 가지씩 없애면요. 가연물을 없앱니다. 가연물을 어떻게 해요? 제거시킨다고요. 그러면 연소가 이루어질까요? 당연히 안 이루어지죠. 산소는요. 산소를 제거한다는 표현보다는요. 우리가 이제 질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대기 중에 있는 산소의 농도 대략 21%의 산소를요. 몇 프로? 15% 이하로 떨굽니다. 이런 정육면체에 방이 있습니다. 이 안에 탈 수 있는 가연물이 있고요. 그래서 이 안에 탈 수 있는 가연물에서 불이 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화를 위해서 소화약제인 물을 뿌리겠죠. 이렇게 뿌리는 수 있는 것을 스프링클러 또는 물분무 또는 미분무의 형태로 보여줄 수 있고요. 또 이게 탈 수 있는 가연물이 전기계통이야. 그죠? 또는 전자계통이야. 그럼 물을 뿌릴 수 있나요? 뿌릴 수 없죠. 배보다 배꼽이 더 피가 훨씬 크니까. 그럴 때는요. 물 대신 깔은 소화약제를 뿌리죠. 대표적으로 이제 기체 상태의 소화약제를 뿌립니다. CO2 정도. 그러면 얘는 분자량이 얼마? 기체의 무게가 얼마? 대략 44g 이렇게 표현합니다. HCNO입니다. 그래서 얘가 1, 12, 14, 16g 이렇게 표시하면 됩니다. 각각 원자의 무게입니다. 그러면요. CO2는요. 몇 개? 탄소 12g짜리입니다. 그죠? CO2의 성분이죠. 왜 44g이 나왔는지 다시 이제 어렸을 때 과학 시간으로 돌아갑니다. 탄소가 몇 개라고요? 12g 플러스 산소는요? 16. 몇 개가 있다고요? 2개. 다 더하면요. 44g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공기 중에 있는 건요. 산소가 21%, 질소가 79%. 그렇게 하면요. 무게가 몇 그램? 28.84g. 또는요. 29g. 이렇게 표현합니다. 얘가 뭐라고요? 공기. 그러면 공기가 29g. 이런 실 안에 공기가 29g, CO2가 44g이며 뭐가 무겁죠? 당연히 CO2가 무겁죠. 그러면 뭐가? 가연물 상단에는 CO2가, 가연물 상단에는 공기가, 결과론적으로 공기와 가연물 사이를 CO2가 차단시키는 거죠. 그런 표현을 우리가 질식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점화원입니다. 얘가 처음부터 에너지를 팡팡 방출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팡팡 방출하고 있는 에너지를 우리가 대표적으로 물을 써서 에너지를 뺐죠. 높은 에너지가 있으면요, 얘가 어떻다고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흐릅니다. 어느 쪽으로? 낮은 에너지 쪽으로 흐르죠. 자연의 법칙이죠. 결과론적으로 높은 에너지가 낮은 쪽으로 흘려서 얘가 같아지려고 합니다. 언제까지? 그러니까 언제까지 흐르느냐? 여기 온도가 100도씨짜리 어떤 물체가 있으면요, 주변에 20도짜리 물체가 있어. 그러면 언제까지 얘가 물체가 흐를까요?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질 때까지 흘러갑니다. 그러한 법칙을 우리가 연력학 영법칙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에너지 또 다른 것을 줘서요, 얘가 갖고 있는 거 뺐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연소라고 하는 거는요, 높은 에너지를 계속 발생시키는 거야. 왜? 화학 반응 때문에. 화학 반응을 통해서 그 에너지들이 계속 생성되는 거거든. 전자가 탈출하고요, 다시 탈출된 전자가 다시 그 궤도에 앉습니다. 탈출하고 다시 앉을 때 우리가 빛과 에너지가 나옵니다. 빛과 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얘는 냉각시키는, 차갑게 하는 거죠. 에너지 자체를 소멸시킵니다. 그리고 얘는 연쇄 반응입니다. 연쇄 반응은 화학 반응입니다. OH 또는 H라고 하는 활성기들의 화학 반응을요, 끊어버립니다. 화학 반응이 끊어지면요, 당연히 화염이 없어지죠. 화염이 없다, 에너지가 없으면요, 재생산을 못하는 거죠. 결국 그러한 사이클이 끊어집니다. 결과론적으로 이러한 반응을 저희가 가장 중요한 표현, 부촉매 이렇게 표현합니다. 촉매라고 하는 건요, 반응을 촉진시키는 거고요. 부촉매는요, 잘 끊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 했습니다. 소화의 방법입니다. 가연물을 제거하는 거를 우리가 제거 소화, 산소를 질식시키는 거를 질식 소화, 점화원을요, 냉각시키는 것을 냉각 소화, 연쇄 반응을 부촉매시키는 것을 부촉매 소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얘네들은요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연소의 3요소 또는 물리적 소화 방법 이렇게 표현하고요. 얘는요, 아까 화학 반응이라고 말씀드렸죠? 화학 반응이야. 화학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소화를 하니까 당연히 소화 방법은 화학적 소화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화학적 소화 방법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산소라고 하는 건요, 옆에 표현해야 합니다. 지연성 또는 조연성 가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산소는요, 산소 자체가 타는 건 아닙니다. 다만 타는 걸 도와줄 뿐이죠. 그래서 또 다른 표현, 조연성 또는 지연성 가스 이렇게도 부르고 있다. 그리고 이제 연소를 또 구별합니다. 연소를 계속 구별할 겁니다. 형태에 따라 많이 쪼개고요, 보는 거에 따라 많이 쪼갭니다. 그게 많이 헷갈려 하실 분들도 계신데 순차적으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정상연소, 말 그대로 그냥 타는 거죠. 시간의 지남에 따라 일정하게 연소가 진행돼. 축하라고 정상연소인데. 그런데 우리가 탄다라고 하는 거, 연소 말고요, 연소의 형태가 보여지는 거 화재 말고요, 폭발 있죠. 그럼 폭발도 우리가 결과적으로 똑같은 연소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상 연소에 우리가 보여지는 형태는요, 화재고요. 비정상적인 연소에 연소가 보여지는 형태는요, 폭발입니다. 폭발. 그럼 둘의 차이는 똑같이 얘도 연소고 얘도 결과적으로 우리가 연소라고 부릅니다. 얘와 얘의 차이는 얘는 타는 속도가 좀 느린 거고요. 얘는요, 타는 속도가 엄청 빠른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좀 더 빠른 거를 얘를 가지고 이렇게 구별을 한 번 더 합니다. 어떻게? 얘를 우리가 폭연 이렇게 표현하고요. 얘를 폭괭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중에서도 대략 0에서 한 10m/s 0이라고 하는 의미는 없죠. 10m/s 정도. 얘는요, 1000에서 3000 이상입니다. 딱 정량적으로 딱 끊어진 건 아니야. 대략 이 정도 높은 연소 속도를 갖는 거를 우리가 폭갱이라고 합니다. 그럼 왜 둘을 구별을 해놨냐라고 하면요,
얘는 어떻게든지 우리가 대책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왜? 속도가 그나마 느리니까. 얘는요. 대책이 무대책입니다. 그러니까 TNT가 터집니다. TNT는요. 우리가 폭연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폭갱 이렇게 표현합니다. TNT가 터지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은요. 없습니다. 그냥 터지면 터지는가 보다.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그냥 거리를 띄우면 돼. 폭발이라고 하는 건요. 특징이 있어. 뭐? 얘가 갖고 있는 폭발음, 충격파가 있는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요. 물론 두께나 강도를 증가시키면 되지만 그것보다는요. 거리를 띄우면 돼. 저 앞에서 폭탄이 빵 터져도요. 내가 거리가 떨어져 있으면 아무 문제 없거든요. 다만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거리를 띄우려면요. 다 돈이 들죠.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우리가 돈을 들여서 어떻게 피해를 줄여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화재를 끝이 난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폭발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여러 가지 폭발의 형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소 속도입니다. 타들어가는 속도죠. 말 그대로 그냥 연소 속도 고민하지 마시고요. 타들어가는 속도입니다. 타들어가는 속도. 그래서 연소 속도는 여러 가지 인자들, 요소들에 의해서 타들어가는 속도가 틀려집니다. 그렇죠? 물질이 갖고 있는 고유한 성질,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연소 속도가 결정된다. 지금 저울이 하나 있고요. 저울 위에 목재를 하나 올려두었습니다. 그러면 이 목재가 타들어가는 연소 속도는 어떻게 결정할까요? 처음에 목재의 무게를 재고요. 그 다음에 불을 붙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을 측정하죠. 그래서 단위 시간 동안 얘가 무게가 얼마만큼 줄었는지를 가지고 우리가 연소 속도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 방식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약에 액체 위험물을 탱크 안에 저장했다. 이 담아놓은 액체 위험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타들어가는 속도는요. 단위 시간 동안 얼마만큼 높이가 그죠? 줄어들었는지를 가지고 타들어가는 속도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런 목재들은 정량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액체 위험물, 얘도 결과론적으로 정량적으로 가능하죠. 그런데 어떤 연소는요, 정량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다만 단순하게 얘보다 얘가 어떻다? 좀 빠르다, 느리다 정도의 어떤 무형의 형태는 가능하고요. 딱 얘의 연소 속도는 얼마다라고 결정할 수 있는 거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연소 속도는 뭐다? 그래서 표현을 어떻게 한다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체 액체는요, 결국 킬로라고 하는 무게 개념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게를 가지고 연소 속도를 표현하고요. 연소 속도가 빠르다라고 하면요, 잘 타는 거죠. 잘 탑니다. 그래서 잘 타기 위한 구성 요소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잘 타느냐?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하는 건요, 기본적으로 무엇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전에 무엇에 의한 영향인자를 따집니다. 당연히 영향인자를 따져서 얘들이 갖고 있는 특징을 반대로 하면요, 그럼 대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영향 요소들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연물의 특징입니다. 정량적인 표현 그리고 쉬운 표현들은 가볍게 보시고요. 좀 어려운 표현들은 좀 이해를 돕고자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체의 외형이죠. 기본적으로 외형이라고 하면 우리가 가연물, 산소, 점화원입니다. 외형이 넓다라고 하면요, 결과론적으로 산소와의 접촉 비율이 커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탈 수 있겠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덩어리 상태보다는요, 표면적을요 넓힙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파우더 상태에 숟가락 하나를 놓고요, 하늘에 붕 띄우면요, 얼마만큼의 표면적을 갖는다라고 보면 운동장 하나 정도의 사이즈의 표면적을 갖는다라고 합니다. 그럼 덩어리 상태의 스푼 안에 들어있는 얘를 하나의 고체로 보면요, 얘는 기껏해야 이 정도의 표면적을 갖죠. 얘를 완전 미분 상태로 놓은 상태에서 얘를 붕 띄우면요, 운동장 하나 정도의 사이즈로 바뀌는 겁니다. 당연히 연소가 무엇이 빠르다? 표면적이 넓을수록 빠른 거죠. 그래서 얘는 외우시면 안 돼.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물체 외형의 비표면적이라고 네. 표면적이 아니고 비표면적. 표현을 달리합니다. 조건에 따라. 얘는 이제 소방 원론은요, 딱
그 어떤 명사적인 의미보다는요, 그 문장에 주는 구성적인 의미를 따지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물론 이제 표현이 그러다 보니까 약간 오류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건 실제 어디서 시험 문제에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만 하고 계시면 됩니다. 딱딱 이걸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 이런 거죠. 비열은 뭐다? 이게 정의로 되어 있죠. 또 열전도도는 뭐다? 얘는 정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현을 잘못하면 단순하게 가루보다는 덩어리보다는 가루가 당연히 비표면적이 크죠. 그렇게 이제 표현을 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은 문장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처럼 이제 명사 형태로 되어 있는 뭐 비열, 열전도도, 활성화 에너지, 인화점은요.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시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장재의 종류입니다. 내장재라고 하면 저희가 가연물의 종류 이렇게 표현하고요. 내장재라고 하면 우리가 건축적인 용어입니다. 건축적인. 건축에서 건물에 쓰는 뭐 마감재죠. 마감재. 크게 표현을 이렇게 하죠. 불연재. 그다음에 준불연재. 그다음에 난연재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얘를 불에 타지 않는 성질, 그 다음에 얘를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 얘는요 불에 타지 않는 성능. 그러니까 성질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태생이 그럽니다. 제가 성질이 더럽게 못됐거든요. 어머니가 그렇게 만들었어, 아버지가. 그럼 제가 바꿀 수 있나요? 없지요. 얘는 태생적으로 불이 안 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돌, 유리, 쇠 이런 건요 안 탑니다. 그 준불연재는요 불연재료에 준하는 거야. 대표적인 거 뭐 있을까요? 석고보드 정도 있습니다. 석고보드 안 탑니다. 자연 상태는 아니죠. 인위적으로 만든 거죠. 난연보드는요 난연합판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난연보드, 난연합판. 얘는 우리가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어떻게? 불에 타지 않게끔요. 얘는 그래서 불에 타지 않는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거야. 그럴 때 우리가 난연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얘는 불에 타지 않는 어떤 조건? 성능 조건이 있는 거예요. 성능. 얘는요. 불에 타지 않는 성질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건축 시간에 뭐 말씀드리겠지만 선행학습 하면요. 일반적으로 건축물을 짓는데 규칙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어. 어떻게? 이렇게 올라갈수록요. 뽀다구가 안 나죠. 돌, 쇠, 유리, 여러분들의 거실, 거실, 아파트에 있는 거실 말고요. 주 용도입니다. 그래서 거주, 직무, 작업, 휴게, 오락 그런 공간을 저희가 거실이라고 하는데 거실을 콘크리트, 벽돌, 블럭, 쇠로만 마감을 하면요. 이쁠까요? 불편하지요. 그래서 거실은요. 우리가 어떻게 여기 세 가지 놓은 걸 다 인정해 줍니다. 그러면 거실이라고 하는 거 주 목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쁘게 미려하게 또는 목적에 맞게끔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건축 재료를 우리가 불연재, 준불연재, 난연재 이렇게 거실에서 인정해 주고 있고요. 불이라면 거실에서 어디로 도망가나요? 당연히 복도로 도망가죠. 그 복도를 통해서 또 최종적으로 어디? 계단으로 도망가죠. 그럼 복도에서는요. 거실보다 안전해야 됩니다. 거실보다 어떻게 안전해? 불에 타지 않게끔 해주는 거지. 그래서 재료를 어떻게 해준다고요? 얘는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인정해줍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계단이다라고 하는 거는요. 뉴스나 매스컴을 통해 아시겠지만 여기 도달하면 우리가 이제 1차적으로 살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안전해야 돼 그만큼. 계단만 도착하면 방화문이 있는 상태에서 5층 이상의 건축물, 지하 1층 이하에 있는 건축물은요. 앞에 철문이 있어. 그 철문에 도달하면 그 철문 안으로 들어가면요. 여러분들 사는 겁니다. 그게 관리가 안 돼서 그럴 뿐이지. 그럴 때는 어디까지요? 여기에는 무조건 불연재료야. 그래서 계단실의 외벽은요. 다른 부분과 내화 구조의 벽 그리고 불연재료로 마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건축에서 마감재에 대한 계획을 이렇게 세우고 있다. 결과론적으로 가연물의 종류죠. 내장재의 종류야. 그죠? 종류에 따라 무엇이 타는 속도가 틀리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비열입니다. 비열.
비열은요, 저희가 C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얘는 뭐 MT분의 Q 이렇게 표죠. 열량은요,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뭐 온도요, 온도. 얘를 한글로 풀면요, 어떤 물질 1kg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 죄송합니다. 1kcal. 얘는 물의 비열입니다. 물의 비열. 또 다른 말로는요, 물의 현열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 1kg을 1도씨 올리는데 1kcal가 필요하다고요. 그러면 어떤 물질 비교해 볼까요? 어떤 물질은요, 1kg을 1도씨 올리는데 500kcal가 필요해. 그러면 둘을 비교합니다. 어떤 게 잘 탈까요? 네? 이게 잘 탈까요? 이게 잘 탈까요? 위에 게 잘 탑니까? 왜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아까 최종적인 연소 형태는요, 기체 상태입니다. 결국 비열이라고 하는 거 뜨거워져 있는, 내가 달궈져야 돼. 달궈지면요, 쉽게 기체화되는 겁니다. 연소도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비열이 낮은 것보다는 높은 것보다는 낮은 게 훨씬 연소 속도가 빠릅니다. 훨씬 기체화 상태로 쉽게 용이한 거죠. 그리고 열 전도도가 작을수록 열 축적이 빠르다. 저희가 이제 타는 것을 두 가지로 크게 구별합니다. 처음에 에너지를 줘서 타는 것 하고요, 에너지를 주지 않아도 타는 것이 있죠. 그래서 에너지를 줘서 타는 것을요, 일반적으로 점화원에 의한 인화 이렇게 표현하고요, 에너지가 없이 지가 탑니다. 얘를요, 우리가 자연 가로 열고요, 발화 이렇게 표현합니다. 표현에 따라 인하와 발화는 같은 개념일 수가 있고요. 이게 좀 헷갈립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 좀 헷갈려. 그런데 이렇게 자연 발화하면요, 에너지가 없이 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대략적인 온도가 있는데 몇 도? 250도씨에서 대략 450도. 딱 정량적인 것은 아닙니다. 얘는요, 최소 500도씨 이상이야. 결과론적으로 이런 목재가 있는데 여기에 점화원 에너지를 줘서 이 부분에 이제 우리가 연소 잘 타게끔 합니다. 잘 타게끔 하려면 지금 에너지를 줘서 인화 또는 착화시키는 거죠. 그때 여기 온도가 몇 도 정도 된다고요? 200에서 450도씨. 그러면 최초 250에서 450도가 되어야지만 결과론적 인화 또는요, 착화가 벌어지는 겁니다. 최초 불이 붙기 전에 이렇게 열 에너지가 목재에 전달이 되죠. 그런데 주면 주는 족족 이렇게 전달하는 놈이 있고요. 또 하나, 또 다른 가연물이 있는데 얘는 주는 족족 요만큼만 열을 전달해. 그렇죠? 처음에 준 열 에너지를 얘는요, 이만큼 전달하는 놈이 있고요. 얘는요, 요만큼 전달하는 놈이 있어. 그 비율을 뭐라 그런다? 열 전도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열 전도율 이렇게 표현하고요. 결과론적으로 열 전도율이 높으면요, 열 전도율이 낮으면요, 결국 이 온도에 쉽게 도달하지 못한다고요. 얘는 주는 족족 다 퍼줘. 지가 남는 게 없어. 그래서 그 남는 거를 열 축적 이렇게 표현합니다. 열 축적돼서 결과론적으로 온도가 250에서 최소 450도씨 되어야지만 얘가 이제 타기 시작한다고요. 질서 면접을 보는데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교수님께서 내 손에 유리컵이 있어. 그리고 내 손에 목재가 있어. 왜 유리컵을 만지면 시원하고 내 손에 목재를 만지면 미지근할까? 설명해봐. 실제 면접 시간에 있던 겁니다. 이 앞에 지금 알루미늄이죠? 알루미늄은 여기 턱 부분이 있고요. 이 교탁을 만지면요, 차이가 집니다. 얘는 시원하고요, 얘는 그냥 미적지근해. 제 손에서는요, 똑같이 동일한 에너지 36도 5분 정도가 발생하죠. 얘는 왜 시원하고 얘는 차가울까요?
제가 똑같이 동일한 온도를 줘도 얘는요 빨리 열 전달을 합니다. 열 손실이 빠르고요. 얘는요 열 전달이 늦습니다. 결과적으로 사람이 느끼는 온도는 체감적으로 차이가 지는 거죠. 화재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열 전도도가 빠를수록 실제 열이 한쪽에 축적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축적되지 않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연소 속도는요 축적되지 않으면 연소 속도는요 느려지는 거죠. 활성화 에너지라고 합니다. 활성화 에너지. 결과론적으로 어떤 상태? 폭발의 상태는요. 제가 막 이렇게 가만히 있다 차분하게 있으면 차분하게 있어. 그럼 제가 갑자기 폭발을 할까요? 아니죠. 그럼 제가 갑자기 몸에 스트레스를 잔뜩 받아둡니다. 아니면 태생적으로 어떤 사람은요 태생적으로 승질이 급한 사람이 있어.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승질이 차분한 사람이 있어. 둘이 똑같이 폭발을 하게 만들려면요 성격에 따라 좀 틀려지겠죠. 이걸 활성화 에너지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갖고 있는 활성화 에너지가 작을수록요 활성도 타고난 거죠. 활성도가 작으면요 활성도가 작으면 얘는 요만큼만 줘도 쉽게 폭발하고요 얘가 활성도가 크면요 걔는 그 정도의 에너지를 추가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활성도에 따라 우리가 실제 연소 속도를 이야기하고요. 인화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렇게 표현하죠. 인화. 방금 전에 말씀드린 착화 있죠? 착화. 처음 얘가 갖고 있는 고유한 온도가 있죠. 그 온도가 당연히 낮을수록 당연히 연소 속도는 어떻다고요? 빠르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연소 속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의 내리실 건요. 어느 정도 비열하고요. 열전도도 그리고 활성화 에너지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거는 그냥 일상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산소와의 친화력입니다. 당연히 산화 반응을 우리가 연소라고 했기 때문에 산소와 친할수록요 잘 탑니다. 그리고 이제 연소 한계가 낮을 경우, 연소 범위가 넓을 경우, 이건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수분의 함량입니다. 기본적으로 목재의 수분 함량은요 낮을수록 어떻게 잘 탑니다. 그리고 이제 수분의 함량이 15% 이상 그러면 이제 좀 많은 거죠. 그래서 높을수록 연소가 좀 느리고요. B점이죠, B점. 끓는 점입니다. 똑같이 B점. 그러면 B점이라고 하는 건 끓는 점이죠. 쉽게 액체가 기체화되는 농도입니다. 어떤 거는 B점이 100도고 어떤 것은 B점이 60도야. 그럼 60도에 끓기 때문에 기체화되기 때문에 화학 반응이 쉬워지는 거죠. B점은 당연히 낮을수록 위험하고요. 융점은요. 고체가 녹는 거죠. 그럼 얘도 결과론적으로 융점이 낮은 게 어떻다? 위험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소 범위는 좀 이따 계속 연소 범위 가지고 이야기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산소입니다. 산소. 당연히 산소의 공급이 원활할수록 잘 타겠죠. 그다음에 불활성 물질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산화탄소, 질소, 아르곤, 네온 이렇게 표현합니다. 얘를 저희가 이산화탄소는 완전 연소 생성물이고요. 질소는요. 얘도 거의 8쪽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원소 중에서 구분을 해놨습니다. 1쪽 하고요. 쭉 해서 7쪽, 8쪽. 최외각 전자의 개수가 8개 이렇게 표현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여러 가지 원소들을 구분해놨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갖고 있는 의미는 8개. 최외각 전자의 개수입니다. 하나의 원소를 보니까 그때 밖에 이런 전자들이 삥 둘러서 하나의 원소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 끝에 돌고 있는 전자의 개수가 몇 개? 8개가 퍼펙트야. 완전수야, 완전수.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얘를 꿈꿉니다. 중간에 2번, 3번, 4번, 5번, 6번이 있죠. 그럼 얘는요, 하나 있고요. 얘는 7개가 있는 거야.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서로 8개가 되기에 하나는요, 얘는 하나는 버려서 8개가 되기를 원하고요. 7개는요, 하나를 땡겨와서 7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7쪽은요, F, Cl, Br, I 이렇게 있고요. 얘는요, K, Na 이렇게 있습니다. 2, 3, 4번도 반응성은 좋은데 최종적으로 반응성이 가장 좋은 건요. 1번하고요. 7번이 가장 좋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7번 많이 보셨죠? F, Cl,
Br, I, 할로겐 계열. 그래서 7족을요, 우리가 할론족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것보다 다른 물질보다 뭐가 반응성이 좋은 거야. 얘를 이용해서 뭘 만들었다고요? 소화약제. 그리고 1족은요. 얘도 반응성이 좋아. 아예 하나 버려버리는 거야. 둘 중에 하나야. 버리던가 땡기던가 해가지고요. 8개를 만족하거든요. 얘는요. 어떻게? 얘는 볼까요? NA부터 NaHCO3 KHCO3 어디? 중탄산 나트륨, 중탄산 칼륨, 제1종 분말, 제2종 분말, 분말 소화약제, 부촉매 소화 효과가 있는 분말 소화약제의 주 성분이 되죠. 그래서 결국 각각의 원소들이 갖고 있는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소화약제를 만들어낸 거죠. 이런 것도 있다. 8족은요. 얘네들은 반응성이 없어. 이미 가진 거 다 가졌는데. 그죠? 얘를 뭐라 그런다? 우리가 불활성 물질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활성 원소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산소라고 하는 건요. 산소는 어디에서 통해서 들어오나요? 개구부, 창문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타들어가는 속도를 좀 어려운 표현을 쓰는데 연소 속도 R 이렇게 표현합니다. 언제? 화재를 이렇게 구분하죠. 아마 여러분들에게 제가 두 가지 그래프를 아마 죽었다 깨어나도 계속 할 겁니다. 그게 하나는 화재, 성장, 곡선이고요. 또 하나는요. 연소 범위 곡선입니다. 방금 전에 연소 하한계 어떻게 이야기했는데 그거는 좀 이따 계속 설명드릴 거고 화재 성장 곡선입니다. 하나는요. 발생하는 에너지고요. 그 다음에 한쪽은요. 시간입니다. 그래서 화재가 제1성장기, 제2성장기 거쳐서 쭉 커지죠. 결과론적으로 발생하는 에너지가 커진다고요. 그래서 어느 한계점에 도달하면 얘를 우리가 플래시 오버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연소 속도, 여기에서의 연소 속도가 약간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 연소 속도 어떻게 표현하면 연소 속도 R 그래서 5.5에서 그냥 6.0 A 루트 H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요 상수는 다 빼버리고 간혹가다 A 루트 H만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얘가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 창문의 면적, 창문의 높이, 플래시 오버 이후에 발생하는 연소 속도는요. 창문의 면적하고요. 창문의 높이에 의해서 속도가 달라진다고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창문의 면적과 창문의 높이는 결과론적으로 들어오는 산소의 양이겠죠. 결과론적으로 산소의 양은 이제 산소 이렇게 표현하면 없어 보이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제 개구부, 개구율, 창의 크기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개구율이 어떻다 저렇다 그에 따라 개구부의 크기가 어떻게 저렇다. 결과론적으로 들어오는 공기의 양이 커지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 연소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요거 A 루트 H를요 좀 어렵지만 얘를 뭐라 그런다? 우리가 개구인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개구인자. 얘를 가지고 이제 온도가 어떻다, 그다음에 시간이 어떻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나중에 또 나옵니다. 그리고 실내 전표면 인적이죠. 기본적으로 표면적입니다. 표면적. 당연히 큰 거보다 작은 것은 산소가 없겠죠. 작은 거보다 큰 게 잘 탑니다.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점화원이죠. 점화원. 에너지, 화원의 크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화원의 크기가 클수록 잘 타고요. 주위 온도가 높을수록 잘 타고요. 압력이 높을수록 어떻다고요? 압력이 높을수록 잘 탑니다. 결과론적으로 압력이 높다라고 하는 거. 기체 상태에서 압력이 높으면요. 분자 운동이 대단히 활발해집니다. 그냥 가만히 둬도 지들끼리 뜨거워져. 당연히 잘 타죠. 발열량이 클수록. 그러니까 얘는 실제 어떤 개념이냐. 연소가 계속 진행되는 리사이클 과정입니다. 당연히 어떤 물질이 타는데 얘가 갖고 있는 발열량이 있어. 발열량이 작은 놈보다 큰 놈은 스스로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내니까 당연히 연소를 촉진시키겠죠. 그러니까 얘는 처음에 착화 상태가 아니라 연소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의 발열량을 의미하고요. 그다음에 추결이죠. 추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화는 몇 도? 250에서 450도씩. 그럼 결국은 착화 시간, 실제 불이 붙는 시간은요. 추결이 얼마만큼 잘 되느냐가 관건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연발화라고 하는 거는요. 얘를 이렇게 표현하죠. 추결과 발열의 개념입니다. 아까 자연발화는 몇 도? 대략 500도씨 이상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냥이나 라이터불로 불을 붙이는 건요. 얘는요. 250에서 450. 온도는요. 얘가 훨씬 더 커. 근데 얘는 언제 뜨거워서 이렇게 불이 붙습니까? 에너지도 없이? 그거는요. 여기에 결과론적으로 처음 발생하는 에너지, 발열은요. 자연발화 일으킬 때 대단히 약합니다. 만져봐야 미지근한 정도? 아니면 그것도 못 느낄 정도. 그런데 문제는 발생하는 열 에너지 자체는 너무나 작은데 그것보다 추결. 추결은요. 너무나 작은데 발열, 열을 뺏기는 건요. 그거보다 더 작어. 결과론적은요. 티끌모아 태산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어떻게? 열이 계속 쌓이죠. 그래서 자연발화는 어떤 착화나 인화와 비교해 봤을 때 어떻게? 시간이 오래 걸리죠. 실험을 해봐도 자연발화는요. 짧게 걸려야 수시간이고요. 오래 걸리면요. 수십 시간이 걸립니다. 몇 날, 며칠이 걸린다고요. 왜? 결국 쌓이는 열과 결국 보내는 열의 함수 관계죠. 그래서 이렇게 자연발화를 설명할 수 있다. 연소의 형태는요.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